갑시다. 우리 그 다음 페이지 의문의 변동으로 가봅시다. 다 피셨나요? 혹시 또 오른쪽에다가 필기해 가시면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했던 거가 이제 중학교 때 배웠던 의문의 기본적인 내용에 대해서 학습을 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오늘부터 배우는 내용이 너네 이제 교과서에 수록되어 있는 의문의 변동 파트에 들어가는 내용을 우리가 이제 배우게 되실 겁니다. 되시겠죠? 일단 볼게. 내가 이제 대략적인 좀 얼개를 좀 짤 겁니다. 왁구를 좀 짠다라고 얘기를 하죠. 여기는 이제 의문이 왜 변동하는지, 의문이 왜 변화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좀 간단하게 얘기를 할 겁니다.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이런 의문이 변동하는 이유가 있어요. 변동하는 이유. 일단 첫 번째, 우리가 일단 한국어에서 한글을 이제 발음하는 데 있어서 의문이 특정 환경에 존재하게 되면은 의문이 특정 환경에서 발음하는 것이 바뀌어요. 정확히 말하면은 발음이 변화합니다. 특정 환경에서 발음이 변화한다. 그러니까 이런 환경이라고 하는 거는 의문이 놓이는 곳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의문이 어디에 위치하는가, 어디에 위치하는가에 따라서 발음이 변화한다 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치? 그래서 이러다 보니까 뭐 예를 들면은 뭐 이런 것들이죠. 그냥 값이라고 한번 해볼게. 이런 거 이제 발음 어떻게 하니? 이거를 비읍과 시옷을 같이 발음하지 않지. 어떻게 발음해? 그냥 값이라고만 얘기하죠. 비읍과 시옷이라고 하는 겹자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거를 비읍, 시옷을 전부 다 발음하는 것이 아니라 비읍으로만 발음한다 이 얘기야. 되시겠죠? 또 한 가지 해볼까? 뭐 꽃이라고 해볼게요. 얘도 꽃을 어떻게 발음하니? 이걸 꽃이라고 하진 않지. 내가 이제 고등학교 3학년 때 고3 때 이제 그 우리 반에 있었던 애 중에 공부 좀 되게 못하는 애가 하나 있었어. 근데 걔가 이제 우리 반이 이제 국어쌤이 담임쌤이었거든? 근데 그 담임쌤이 이제 이런 거 하나 적어놓은 거야. 꽃이랑 숫, 이런 거 적어놨어. 숫을 적어놨어, 숫. 이거 어떻게 읽어? 그냥 숫이라고 읽어야 되잖아. 근데 걔가 뭐라 읽었냐면은 이렇게 읽었어. 숫이라고 읽은 거야. 진짜 말도 안 되지. 야, 고등학교 3학년이 어떻게 이걸 숫이라고 읽어요? 그랬었는데 아무튼 여기는 꽃도 꽃이라고 읽지 않지 뭐라고 읽어? 꽃이라고 읽죠. 마치 어떻게 받침이 어떻게 되는 것처럼 디귿처럼 얘를 꽃이라고 읽는다고. 이해되니? 한 가지만 더. 이거 어떻게 읽니? 꽃이. 이거 어떻게 읽어? 꽃이라고 읽죠. 꽃이라고 안 읽지. 맞아? 어떻게 읽어? 꽃이라고 읽어요. 그럼 잘 봐. 여기 꽃 같은 경우에는 단독으로 있을 때는 무엇으로 발음되는데 디귿 받침으로 발음되는 것처럼 보이지. 근데 여기 있는 거는요, 디귿이 아니라 뭘로 돼? 뒤에로 치읓으로 넘어가지. 맞아? 이런 식으로 똑같은 단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것들이 존재했을 때, 모음이죠. 모음과도 같은 애들이 있었을 때 앞말의 받침인 치읓이 모음과 함께 합쳐지면, 모음과 함께 존재하게 되면은 꽃이 이렇게 읽는 것이 아니라 꽃이라고 읽는다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된다는 거야. 이런 것들이 전부 의문의 변동이에요. 이해되니? 그래서 이렇게 발음이 변화를 하다 보니까 우리가 이런 식으로 발음이 변화하는 것은 실생활에서 우리가 발음하는 데 있어서 발음을 쉽게 하기 위함이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어. 발음을 쉽게 하기 위함이다 라는 거를 아셔야 돼요. 되시겠지? 그래서 이런 것들 이제 뭐 경제적으로 발음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말이 좀 어렵긴 한데
최대한 효율적이고 쉽고 간단하게 발음을 하려고 한다라는 걸 이해하셔야 돼. 되시겠지? 그 다음에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요, 요거를 좀 아셔야 됩니다. 이것도 이제 시험에 엄청 많이 나와.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요, 말의 의미를 정확하게 하기 위함이야. 말의 의미를 정확하게 하기 위함이다. 이걸 좀 아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국립국어원에서 발간하는 표준 발음법을 좀 보시면은 뭐라고 이제 써져 있냐면은 소리 나는 대로 읽되 문법에 맞게 적는다, 이런 얘기가 있어. 문법에 맞게 적는다. 여기 참 모순적이죠? 소리 나는 대로 읽되 문법에 맞도록 적어야 돼. 약간 위에 있는 요걸로 한 예시를 들어볼게. EX 꼬치가 있어요. 이거를 발음 나는 대로 쓰면은 꼬치야. 근데 잘 봐. 주로 이제 이런 실수를 하는 게 유치원생들이 좀 많이 하지. 유치원생들이 이런 실수 많이 해. 봐봐. 엄마, 꽃이 너무 예뻐요 라고 얘기를 한다고 쳐봐. 엄마, 꽃이 너무 예뻐요. 두 번째, 엄마, 꽃이 너무 예뻐요. 이런 문장이 있다고 해볼게. 잘 봐. 우리 닭꼬치, 양꼬치 할 때도 꽃이 있지. 맞아? 전혀 사전에 있는 말로 따지면 전혀 문제가 없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적절해? 이게 적절해? 내가 어떤 꽃을 보고서 얘기하고 있었어. 근데 엄마, 꽃이 너무 예뻐요 라고 어떻게 해야지 올바르게 적는 거니? 이렇게 적는 게 올바른 거겠지. 맞아? 이렇게 적으면 어떤 문제가 발생해? 양꼬치인지 닭꼬치인지 이렇게 되겠지. 맞니? 그래서 요렇게 적는 게 올바른 건데 이유가 뭐야? 내가 전달하고자 하는 말의 의미를 최대한 뭐하기 위해서?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다라는 거를 이해하셔야 된다는 거야. 됐지? 그래서 소리 나는 대로 읽되 문법에 맞도록 꽃 플러스 이로 정확하게 적어줘야 된다라는 거겠지. 이해되시겠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이제 우리가 의문의 변동을 배우면서 문법적으로 옳고 틀린 것들을 알아가는 과정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거야. 되시겠죠? 이런 게 이제 의문의 변동이 일어나는 이유다라는 거. 되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의문의 변동의 종류에 대해서 간단히 좀 설명을 해줄게. 의문의 변동 같은 경우에는요, 종류가 좀 4가지 정도가 있어요. 총 4가지. 이 4가지는 무조건 알고 계셔야 됩니다. 첫 번째는요, 교체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교체가 있고요. 두 번째는 탈락이 있어요. 탈락. 그리고 세 번째는 첨가가 있습니다. 네 번째는요, 축약이 있습니다. 교체, 탈락, 첨가, 축약. 요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거야. 되시겠지? 그럼 보세요. 첫 번째 일단 요 교체부터 좀 봅시다. 교체라는 얘기는 말 그대로 원래 어떤 의문이 있었을 때 그 의문 대신에 다른 애가 들어오는 거야. 이해됐니? 의문 A가 있다라고 해볼게요. 의문 A가 있어. 근데 이 A라고 하는 게 환경에 따라서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어떠한 환경에 따라서 발음하는 것이 바뀔 수가 있겠지. 됐니? 그래서 실제로 발음할 때는 의문 A가 아닌 의문 B로 바뀌는 A에서 B로 바뀌는 경우가 존재해요. 이런 거를 우리는 교체다라고 얘기하고 얘도 역시 의문의 변동의 하나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되시겠지? 그래서 이 교체는 이제 어떤 게 있나를 좀 보셔야겠죠? 첫 번째는 이런 게 있어요. 비음화. 제일 쉬운 거부터 비음화. 일단 이제 비음 이제 뭔지 알겠지? 비음에 뭐 있니? 미음, 이응, 니은 있지. 그쵸? 미음, 이응, 니은 있지. 이렇게 된다는 거야. 여기서 화는 될 화자를 얘기해요. 유음화는요. 그리고 교체 이제 유음화가 있어. 리을이 있죠.
리을. 그 다음에 비음화, 유음화가 있고요. 얘도 있어요. 된 소리 되기. 이것도 했다. 된 소리 뭐니? 된 소리. 경음인데 뭐 있어? 그게 뭐냐고. 자음이 뭐 있냐고. 했었잖아. 끄느무스즈, 끄뜨뿌스즈, 끄뜨뿌츠. 끄뜨뿌스즈가 된 소리에 들어가지. 제가 외우라고 하는 이유가 있어요. 밑도 끝도 없이 외우라고 하는 거 아니야. 된 소리 되기에 된 소리가 뭔지를 알아야지 된 소리 되기가 왜 되는지 알 거 아니야. 되시겠죠? 된 소리 되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얘도 좀 알고 계십시다. 구개음화가 있어요. 이건 우리가 이제 뒤에서 한번 더 다룰 겁니다. 구개음. 기억나니? 연구개음, 경구개음 기억나? 디귿, 티읕, 즈읒, 치읓 같은 거 기억나니? 경구개, 연구개? 센 입천장 소리, 여린 입천장 소리 기억나요? 아우! 외워야 돼. 명확하게 노선 투쟁하자잉. 구개음화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오늘 수업 때 가장 처음으로 배우게 될 게 음절 끝소리 규칙이에요. 음절 끝소리 규칙. 여기 음절 끝소리 규칙의 의미를 한번 파악을 해봐. 소리의 마디겠죠. 음절, 소리의 마디. 그 소리 마디의 끝에서 오는 소리. 그 소리에는 뭐가 있다? 규칙이 있다 이 얘기야. 되시겠죠? 7개 음으로만 발음이 될 겁니다. 이따가 할 거야. 아무튼 요렇게 이제 교체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 되시겠지? 그 다음에 여기 탈락에는요. 모음 탈락이 있어요. 으나 어 같은 것들이 탈락해. 쓰진 않을게. 그냥 이런 게 있구나 정도만 그냥 귀에 한 귀로 있고 한 귀로 흘려. 으나 어 같은 것들이 탈락을 합니다. 되시겠죠? 첨가에는요. 반모음 첨가가 있어요. 이 반모음 첨가는 실제 모음이 아니라 우리가 발음할 때 요런 이의 음가를 가지는 그와 유사한 것이 첨가가 된다. 요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것도 뒤에서 자세히 다룰 겁니다. 축약은 조금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될 겁니다. 축약은요, 뭐가 있냐면 거센 소리 대기가 있어요. 거센 소리에 뭐 있니? 거센 소리 뭐 있어? 피읍. 순서대로. 그느무스즈흐, 끄뜨뿌스쯔, 마지막. 크트프츠. 그게 뭐야? 거센 소리죠. 기계적으로 나와야 돼. 근데 괜찮아. 아직 처음이라서. 어차피 이거 우리 계속 누적해서 하잖아. 누적해서 하면은 어차피 여러분들 뒤에 가면은 그냥 자동으로 다다닥 나올 거야. 그러니까 지금 우리 첫 번째 테스트 본 거 있지? 이거는 그냥 완전히 외우셔야 돼요. 완전히 그냥 머릿속에 자다 일어나서 뺨을 한 대 후려 갈겨도 하면서 얘기해야 돼. 이해되시겠지? 거센 소리 대기. 근데 간략하게만 좀 얘기를 드릴게요. 얘는 중요해서 제가 좀 써놓고 갈게. 첫 번째로는요. 기역 플러스 히읗, 디귿 플러스 히읗, 비읍 플러스 히읗, 지읒 플러스 히읗이 있어요. 그래서 얘네 둘이 합쳐져서 키읔이 되고요, 티읕이 되고요, 피읕이 되고요, 치읓이 됩니다. 요거 정도는 좀 알고 계십시다. 예를 들어볼게. 맨 첫 번째 것만 예시를 들어줄게요. 그냥 이런 게 있구나 정도만 알고 있어. 국화라고 되어 있어. 자, 봐. 이거 국화 이렇게 안 읽지? 어떻게 읽니? 국화라고 읽어? 국화라고 읽어야 돼. 멋대로 모음을 탈락시켜버리면 안 돼요. 여기 있는 국화는 국화라고 발음 돼. 뭐랑 뭐가 합쳐진 것 같아? 앞말의 받침인 뭐가? 기역이. 뒷말의 첫소리인 뭐와? 히읗과 합쳐져서 뭐가 돼? 키읔이 되는구나. 이 정도는 아셔야지. 기역 플러스 히읗이 뭐가 된다? 키읔이 되는구나. 이렇게. 되시겠죠? 써줄게. 앞말의 받침인 앞말의 받침 기역과 플러스 뒷말의 첫소리
뒷말의 첫 소리 히읗 시 합쳐져서 최종적으로 키읔이 된다. 이 정도 아시면 됩니다. 됐니? 거센 소리 대기는 여러분들 무조건 알고 계셔야 돼요. 되시겠지? 됐니? 가봅시다. 그래서 요렇게 이제 4가지가 있다. 요 정도만 조금 기억을 해 놓읍시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계속 진도 나가면서 이거 정도는 무조건 머릿속에 확실히 암기를 하고 있어야 뒤에 나오는 요런 것들이 이게 이런 게 있었지 라는 거를 다 한번 개념을 하고 난 다음에 다시 돌아와서 보면은 오케이 슈얼 할 수 있을 거야. 되시겠죠? 일단 첫 번째부터 봅시다. 첫 번째로 우리가 보실 게 음절 끝소리 규칙이에요. 음절 끝소리 규칙. 여기 있는 끝소리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이제 뭐라고 부르게 될 거냐면은 종성이라고 부르게 될 거예요. 기억나니? 지난 시간에 했던 거 기억나? 내가 그때 문제 풀면서 3번에서 내가 얘기했던 거 기억나니?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발음이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어? 초성 플러스 중성 플러스 종성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런 얘기했던 거 기억나니? 기억나세요? 근데 이제 때에 따라서는 예를 들어볼게. 초성 플러스 중성 플러스 종성이 예시 한번 말해봐라 라고 한다면은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곰 얘기해 볼 수 있겠지. 맞니? 곰은 그럼 뭐와 뭘로 이루어져 있어? 기역 플러스 오 플러스 미음으로 이루어져 있지. 맞아? 근데 종성이 없을 수도 있죠. 뭐만 할 수도 있어? 초성 플러스 중성만 쓸 수도 있을 거야. 그럼 만약에 곰을 예시로 들면은 뭐라고 할 수 있겠어? 고라고 할 수 있겠죠? 여기 있는 고는 뭐 플러스 뭐? 기역 플러스 오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러면은 중성 플러스 종성도 있고 중성만 단독으로 쓸 수도 있나요? 이런 얘기도 할 수 있어. 우리 중성만 단독으로 한번 써보자. 뭐 있을까? 했었어 우리. 아 같은 거 있지. 모음이 단독으로 사용될 수 있죠. 맞아? 근데 얘는 우리가 이렇게 쓸 거야. 원래는 뭐라고 쓰면 돼? 그냥 라고만 쓰면 되는데 초성 플러스 중성 플러스 종성, 특히 초성이 없으면은 성립이 안 되지. 그래서 여기 있는 아에 음가는 없지만 기호 역할을 하기 위해서 무엇을 써준다라고 얘기했었니? 이응을 써줍니다 라고 했던 거 기억나? 그래서 이걸 뭐라고 써? 라고 쓰고 이응 플러스 라고 쓰고 발음할 때는 그냥 라고 읽겠지. 되니? 그 다음에 중성 플러스 종성도 있죠. 예를 들어 볼게. EX 악이라고 해봅시다. 악. 그럼 악 같은 경우에는 뭐 플러스 뭐겠어? 플러스 기역이겠지? 맞니? 플러스 기역이 되시겠죠. 이렇게 쓸 수 있다 이 얘기야. 그러면 우리가 이제 좀 세팅을 해볼 필요가 있겠지. 여기 있는 초성에는 뭐만 들어갈 수 있는 것처럼 보이니? 모음 들어갈 수 있어 없어? 있어? 정말 대단한데? 초성에는 우리 모음이 들어갈 수 없다. 초성에는 무조건 뭐만 들어가? 자음만 들어가요. 중성에는요? 모음만 들어갑니다. 중성에는 모음만 들어가요. 중성에는 모음만 들어가요. 그 다음에 종성에도 또 뭐만 들어가겠어? 당연히 모음만 들어가겠지. 종성에 모음이요? 종성에 자음이 들어가겠죠?
종성이 당연히 자음 들어가야 돼. 뭐, 우리 유치원을 졸업했다는 전제를 하는 거야, 우리? 유치원을 졸업한 거야? 되시겠죠? 그래서 우리나라 말의 음절이라고 하는 게 이런 식으로 구성될 수 있습니다. 요 얘기입니다. 우리나라의 음절은 이렇게 구성될 수 있어요. 요 얘기야. 근데 그 중에서 우리가 지금 배우는 내용이 뭔데? 음절 끝소리 규칙이잖니? 끝소리잖니? 그럼 끝소리이기 때문에 우리는 뭐에 신경을 써줘야 된다는 얘기야? 뒤에 있는 종성에다가 신경을 써줘야 된다 이런 얘기겠지. 되니? 근데 이 종성이 어떤 특정 환경에 있었을 때 종성이 특정 환경에 놓였을 때 요 음운, 요 종성, 음운이 어떻게 된다는 거야? 바뀝니다. 지금 이 얘기하는 거야. 됐니? 어떻게 바뀌어? 다른 걸로 바뀐다 이 얘기야. 보이시죠? 음운 A가 뭘로 바뀌어? 음운 B로 바뀝니다. 지금 이 얘기지. 됐니? 어떤 환경에 놓였을 때 다른 음운으로 교체됩니다. 이거를 기억하셔야 돼요. 다른 음운으로 교체된다. 그래서 우리가 당연히 첫 번째로 배우는 건 뭐겠어? 교체가 이루어지는 경우를 볼 겁니다. 첫 번째로는요. 교체가 이루어지는 경우. 교체가 이루어지는 경우. 이거를 볼 거예요. 얘에다가 좀 별표를 시게 박아놓을게. 이거 중요해요. 어설나 중요해. 교체가 이루어지는 경우. 우리가 이제 이런 종성들이 발음이 될 때 이 종성들은요 무조건입니다. 예외가 없어요. 모든 단어 및 음절의 끝에는 음절의 끝에는요 무조건입니다. 예외 없어요. 오로지 7개의 자음만 사용합니다. 7개의 자음만 사용해요. 중요해. 자, 여기다가 별표를 졸라 박아 놓을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7개의 자음만 사용합니다. 7개의 자음만 사용합니다. 7개의 자음만 사용합니다. 7개의 자음만 사용합니다. 이거를 우리가 그래서 뭐라 부르냐면 칠종성법이라고 불러요. 7개의 종성으로만 발음한다 해서 칠종성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이제 8종성법이었어요. 8종성법이었는데 1980년대 이후에 국립국어원에서 7종성법으로 이거를 바꿨습니다. 규정을 바꿨어. 근데 왜 그렇게 바꿨는지 저도 막 찾아보고 했는데 잘 모르겠어요. 명확한 이유는 없더라고. 근데 그렇게 이제 바꿨어. 아무튼 그래서 이렇게 7종성법으로 발음이 되게 될 텐데 이 7종성법으로는 뭐가 있는지를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요.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비읍, 그리고 이응입니다. 딱 이 7개의 자음으로만 발음돼요. 그럼 견적 나오니? 뭐가 지금 없어? 뭐가 빠져 있어요? 시옷이 빠져 있지? 그래서 과거에는 종성에 무엇도 들어갔어. 시옷도 들어갔어요. 그래서 그걸 뭐라 불렀어? 8종성법이다 라고 불렀던 거야. 이해되니? 여기 원래 사이에 시옷이 있었어요. 이 시옷으로 발음하는 거를 8종성법이라고 불렀어. 근데 잘 봐. 견적 나오지 않니? 보세요. 아이고. 얘를 이거까지 발음하는 거를 8종성법이라고 불렀어. 그럼 봐봐. 이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보세요. 이거 어떻게 발음할래? 갓.
지금은 이게 맞아. 근데 이걸 어떻게 또 발음할 수 있어? 이걸로도 옛날에는 발음했다 이 얘기야. 그럼 이 말은 뭐니? 디귿과 시옷의 음가가 서로 다르다라고 생각했던 거야. 소리값이 다르다라고 생각했던 거라고. 근데 굳이 구분할 필요가 없어서 이렇게 바꾼 거예요, 그냥. 이랬니? 뭐 이것까지는 굳이 모르셔도 되는데 아무튼 요렇게 7가지로만 발음한다. 그래서 제가 이제 교재에다 써놨죠? 뭐라고 써놨니? 외우는 방법. 가느다란 물방울이라고 내가 외우는 게 낫다라고 해놨죠? 간혹가다 어떤 애, 내가 작년에 이제 듣고 깜짝 놀랐잖아. 어떤 작년에 1학년 애가 이걸 보고서 가느다란 명박이 막 이랬었다고. 그래서 뭐 아무튼 외우시는 거는 자유롭게 외우십시오. 되시겠지? 자, 그래서 지금 제가 여기다가 써놓은 거는 모든 단어의 단어 및 음절의 끝이라고 하는 거는 적을 때가 아니에요. 적을 때가 아니야. 언제야? 실제로 뭐 할 때? 발음될 때입니다. 이러니 얘는 실제로 발음될 때예요. 실제로 발음될 때 요렇게 쓴다 이 얘기야. 되시겠지? 됐죠? 제가 요 왼쪽에다 좀 적어 놓을게요. 좀 내용이 많아서. 예시를 왼쪽에다 좀 적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비도 오는데 정말 고생 많았다 얘들아. 원래 비 올 때 오는 놈이 승자야. 근데 나도 그런 생각 하지. 나도 옛날에 고등학교 다니고 할 때, 특히 고등학교 때, 대학교 때는 비 많이 온다? 안 갔지. 왜 가? 씨 하면서 안 갔어요. 물론 대학교라고 해서 다 빠진다고 그래가지고 무조건 장땡은 아니야. 학교마다 다르긴 하지만은 4번 이상 빠지면 F예요. F가 뭔지는 알지? fail. fail이라고 그냥. 그래서 이제 4번, 그러니까 4번부터 아마 F인 걸로 알아. 3번까지 빠질 수 있어요. 근데 내가 이제 비 많이 오고 하면은 귀찮아가지고 안 갔지. 오늘 그냥 자체 휴강 때리자 하면서 이제 마저 자고 막 그랬었는데, 그럼 대학교 때 뭐 성인이고. 근데 니네 아니잖아. 그쵸? 얼마나 오기 싫어. 나도 회사 공장 다니면서 비 올 때마다 내가 굳이 이 날씨에 출근을 해야 되나 했는데 그냥 했지 뭐. 했지. 돈이 중요한 게 아니야. 연차를 쓰고 싶죠. 우리 또 직장인한테는 연차란 개념이 있잖아. 우리는 그래도 합법적으로 쓸 수 있지. 니네는 그냥 치잖아. 근데 정말 웃긴 건 뭐야? 우리는 그냥 나와야죠. 나와야지. 돈을 주고 안 주고가 중요한 게 아니야. 너희들의 직업은 지금 학생이에요. 학생이야. 너네 좀 그 프로페셔널한 의식을 좀 가질 필요가 있어요. 애들이 존나 그냥 지들 멋대로 행동한다? 물이 좀 안 좋네? 쉬어야지. 오늘 갑자기 가기 귀찮네? 쉬어야지. 지금 이거 테스트 있지? 이것도 애들이 내가 작년에 이제 봤을 때 어쩌냐면은 꼭 테스트 볼 때 빠져. 종특이야. 안 해오잖아. 안 해오면 이제 벌금 내야 되는 걸 알잖아요. 그러니까 빠져요. 싸가지가, 씨. 어제도 그래서 한 명 빠졌어. 갑자기 아프대. 근데 아픈 것도 애들 이제 학교에서 이제 만났는데, 야, 너 오늘 테스트 다 외웠어? 나 오늘 학원 안 가? 이러면서 왔다는 거야. 존나 만면에 미소를 띄우고. 이 말 같자는, 정말. 다 엮고 딱 한 거지 뭐. 나도 이거 진짜 스트레스야. 이거 외우게 시키는 거. 너희들이랑 기싸움 하는 거예요. 약간 누가 이기나 한번 해보자 하면서 약간 그런 느낌이야. 아무튼 가봅시다. 교체가 이루어지는 경우 예시 좀 볼게요. 예시라고 좀 적어봅시다. 자, 처음부터 좀 볼게. EX. 아까 했던 것처럼 꽃을 한번 봅시다. 플라워죠, 플라워. 이 꽃 어떻게 발음해야 돼? 꽃 아니야?
아까 내가 숫 했던 것처럼 숫이 아닙니다잉? 뭐라 발음해야 돼? 꽃. 그럼 봐봐. 음절 끝소리 규칙에 적용되는 실제 발음될 때 자음 몇 개 쓸 수 있어? 8개가 아니라 몇 개? 7개 쓸 수 있다고 얘기했었지. 그럼 저기 있는 플라워의 의미를 가진 꽃은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비읍, 이응 중에 뭐라고 발음하는 게 낫겠어? 디귿으로 발음하는 게 맞겠지? 이 정도는 우리가 한국인이니까 할 수 있어요. 여기 있는 꽃은 꽃이라고 발음을 해야 된다 이 얘기야. 되시겠죠? 그럼 잘 봐. 원래 음절에서는 치읓이었어. 그런데 실제로 발음될 때는 뭘로 발음한다? 디귿으로 발음한다 이 얘기지. 그래서 치읓에서 무엇으로? 디귿으로 발음하는 음운이 뭐했다? 변화했다, 교체되었다 이 얘기입니다. 음운 A에서 음운 B로 교체되었습니다 이 얘기지. 되시겠죠? 교체되었다. 그럼 한 가지만 더 봅시다. 박도 봐볼게요. 박. 창밖을 보라, 창밖을 보라 할 때 그 박. 잘 봐. 우리가 여기 있는 쌍기역을 뭐라고 부르기로 했었니? 지난 시간에? 자음이 병서 원리로 되어 있고 얘를 그래서 뭐라고 부르기로 했어? 무슨 자음? 땡 자음이라고 부르겠어. 무슨 자음? 병서 자음이 아니고 한 단어. 단자음? 난 그런 걸 가르친 적이 없는데. 쌍시옷 들어가는 거. 쌍자음, 그쵸? 얘는 쌍자음이지. 그래서 이 쌍자음 같은 경우에는 자음 한 개로 취급한다라고도 얘기했습니다. 여기 있는 쌍자음은 자음 한 개 취급이에요. 한 개 취급. 됐니? 그래서 여기 있는 박은 실제로 발음할 때 어떻게 될까? 이거를 빡라고 하진 않잖아. 뭐라고 발음해? 박이라고 발음하죠? 박이라고 발음하지? 그래서 얘도 쌍기역인데 원래 음절에서는 쌍기역인데 실제 발음할 때는 기역으로 뭐한다? 음운이 교체됩니다 이 얘기야. 되셨나요? 한 가지만 더 보자. 조금 어렵다 이제. 이거 한번 봐볼게요. 닭이에요. 닭. 치킨, 햄, 암탉 할 때 그 닭. 자 봐봐. 여기 있는 닭 같은 경우에는 밑에 받침을 보니까 어때? 쌍자음이 아니라 서로 다른 자음이 뭐에 있니? 나란히 있지? 맞아? 그래서 이거를 우리는 뭐라고 부를 거냐면은 알고 계십쇼잉? 여기 있는 닭의 리을과 기역을요 우리가 이렇게 부를 거예요. 겹자음입니다 이렇게 부를 거예요. 서로 다른 자음이 겹쳐져 있다라고 해서 겹자음이라고 부를 겁니다. 됐니? 그럼 잘 봐. 우리가 그러면은 여기 있는 닭을 실제로 발음할 때는 어떻게 발음해야 돼? dark 이라고 발음 안 하지. 뭐라 발음해? 달이라 발음하니? 닭이라고 발음해. 닭이라고 발음합니다.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야. 겹자음인데 잘 보세요. 이거 좀 중요하다. 겹자음인데 리을 기역인 겹자음에서 기역으로 됐네요? 그럼 이것도 음운의 교체인가요? 라고 물어볼 수 있을 거야. 됐니? 그런데 잘 보세요. 얘는 그냥 단순 교체가 아닙니다. 제가 정의를 좀 써드릴게. 겹자음인 리을 기역에서 실제 발음하는 자음 하나인 기역으로 발음되는 거를 우리가 이렇게 부를 거예요. 자음군 단순화라고 부를 겁니다. 자음군 단순화라고 부를 거예요. 좀 알고 계십시오잉? 자음군 단순화. 잘 봐. 제가 그래서 자음군 단순화가 뭔지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설명을 해드릴게.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학교에서 자음군 단순화를 가르치는 걸로 알아. 작년에는 가르쳤거든요. 근데 올해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 근데 저는 일단은 문법은 무슨 크게 막 교육과정에 따라 바뀌지 않으니까 뜻이 바뀌는 게 아니니까 대략적으로 좀 설명을 해드릴게. 보세요. 우리 아까 전에 저기 있는 음절 끝소리 규칙이랑 어떤 의미 자체는 비슷해.
볼게요. 우리나라 말에서는요, 무조건입니다. 우리나라 말에서는 음절의 끝에서 요거를 좀 아셔야 돼요. 한 가지 자음만 발음합니다. 한 가지 자음만 발음해요. 우리나라 말에서는 음절의 끝에서 한 가지 자음만 발음한다. 그럼 이 말은 뭐냐면은 아까 전에 우리 위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겹자음 있지? 겹자음처럼 두 개의 자음이 어디에 왔을 경우에, 종성에 왔을 경우에, 종성에 있을 경우에요. 이런 겹자음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의 자음이 있었을 때 그 중에 한 개의 자음이 탈락을 합니다. 한 개의 자음이 탈락을 하고요. 그리고 오로지 하나만 발음합니다. 한 개의, 다른 한 개라 쓸게요. 다른 한 개의 자음을 발음한다. 다른 한 개의 자음을 발음한다. 이렇게 적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가보자. 이 자음군단순의 예시도 좀 볼게요. 얘기했어. 무조건 우리 겹자음이 있었을 때는 무조건 몇 개? 한 개의 자음만 발음해. 그럼 이거 뭐라 읽어야 돼? 흑이라고 읽어야겠지. 얘는 흑이라고 읽어야 돼요. 안녕. 일로 와서 앉거라. 되시겠죠? 그럼 잘 봐. 그럼 여기 있는 흑 같은 경우에는 뭐가 탈락됐다라고 얘기할래? 리을이 탈락됐다라고 얘기하셔야겠죠? 리을이 탈락된 거야. 그래서 뭐만 발음해? 기역만 발음한다 이 얘기입니다. 기역만 발음한다. 되시겠죠? 이거 좀 중요하다. 두 번째 예시가 좀 중요해요. 막다가 있습니다. 잘 봐. 이거 되게 애들마다 발음하는 방식이 좀 갈리거든? 이거 뭐라 발음할리? 뭐 발음할리? 할래? 막다라고 해야 됩니다. 말다 아니야. 중요해요. 말다 아닙니다. 뭐라 발음해? 막다라고 발음해요. 그래서 얘도 뭐해? 리을이 탈락됩니다. 그래서 뭐만 발음한다? 기역만 발음합니다. 되시겠죠? 그럼 얘도 봅시다. 이거 뭐라 발음할래? 살 아니죠? 뭐라 발음할래? 삼. 그럼 얘도 뭐가 탈락되는구나. 리을이 탈락되고 미음만 발음되는구나 라는 거 아시면 되겠지. 뭐 모든 걸 다 본 건 아니지만은 지금 여기만 딱 놓고 봤을 때, 여기 있는 음절만 놓고 봤을 때는 리을 기역, 리을 미음 같은 경우에 뭐가 주로 탈락되는구나. 리을이 탈락되는구나 라는 거 알 수 있겠지. 되니? 뭐 이 정도 규칙성은 볼 수 있을 것 같아. 그 다음에 얘도 봅시다. 이거 뭐라 발음해? 목이라고 발음하겠죠. 그래서 얘는 뭐가 탈락된다? 시옷이 탈락된다. 그래서 뭐만 발음해? 기역만 발음한다 라는 거 아실 수 있겠죠. 그 다음에 갑도 볼게요. 얘 뭐라 발음할까? 갑이라고 발음해야지. 그래서 얘도 뭐가 탈락이야? 시옷이 탈락하고 실제 발음되는 거는 비음만 남습니다. 이런 얘기. 마지막 안따. 얘도 별표 좀 쳐놓을게요. 안따. 얘 실제로 발음하면은 이렇게 됩니다. 안따라고 발음해요. 안따. 잘 봐.
그럼 얘도 니은이랑 지읒 중에서 결국에는 지읒이 탈락을 하고요. 뭐만 남는구나? 니은만 남는구나 라는 거 아실 수가 있을 거고, 뒤에 우리 여기 있는 쌍디귿 있지? 이거 우리 뭐라고 부르기로 했어? 된소리, 다른 말로 경음이라고 부르기로 했던 거 기억나니? 그래서 얘는 최종적으로 어떻게 된다는 얘기야? 자음군 단순화를 하고요. 첫 번째 자음군 단순화를 했고, 두 번째는 된소리 되기, 즉 경음화가 이루어졌습니다 라는 거를 아셔야 된다는 거지. 경음화가 이루어졌다. 되니? 된소리 되기는 우리 뒤에서 더 자세하게 다룰 겁니다. 되시겠죠? 뭐 비슷한 걸로도 안고도 있죠. 안고. 얘도 뒤에 발음하면은 결국 안고가 되겠죠. 된소리 되기에 의해서 안고, 이렇게. 그래서 제가 전부 다 쓰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테스트를 보시면은 아시겠지만은요. 됐죠? 자, 그 다음에 봅시다. 요런 게 이제 자음군 단순화예요. 이제 교체가 이루어지는 것들 중에 한 가지 좀 더 보자. 꽃도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얘 꽃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어떻게 발음할래? 치읓이 뭘로 바뀌어야 되니? 디귿으로 바뀌어야 되죠? 근데 우리 그 누구도 이거를 꽃도 이렇게 안 읽어. 뭐라 읽어요? 최종적으로는? 이거 뭐라 읽어? 뭐? 꽃도. 꽃도라고 읽죠? 꽃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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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우리 이제 확인 가능하네. 여기 있는 치읓이 디귿으로 뭐하고 교체가 이루어졌고요. 여기 있는 디귿이 쌍디귿으로 된소리로 발음된다라는 거 알 수 있겠네. 된소리 되게 되는구나 라는 거 알 수 있겠죠. 그래서 경음화가 이루어집니다. 까지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또 비슷한 예시로 꽃안 이라고 해볼게. 여기서 하는 안은 인사이드의 의미를 가져요. 여기 있는 안은 인사이드야. 안에 있다 할 때 그 인사이드. 그럼 얘 발음 한번 해보자. 뭐라고 할래? 일단 치읓이 당연히 뭘로 바뀌어야 돼? 디귿으로 바뀌어야 되니까 꽃안 이렇게 처음으로 발음돼. 근데 이거를 그 누구도 꽃안 이렇게 발음 안 하지. 뭐라 하니? 꼬단이라고 얘기하죠. 꼬단이라고 말을 하지. 그럼 잘 봐. 여기에 있는 치읓인 꽃의 종성인 치읓이 음절 끝소리 규칙에 의해서 얘도 음절 끝소리 규칙 교체가 이루어진다라는 거 아실 수가 있죠. 음절 끝소리 규칙. 음절 끝소리 규칙. 되니? 자, 그 다음에 한번 봅시다. 여기 뒤에 있는 안을 한번 볼게요. 여기 뒤에 있는 안을 한번 봐봐. 얘는 뭘로 시작하는 거야? 자음으로 시작하니 모음으로 시작하니? 자음으로 시작해? 모음으로 시작한다? 모음으로 시작한다? 죽인다! 죽인다! 모음으로 시작한다. 되니? 그래서 얘를 뒷말의 첫 소리가 무어로 시작하는, 모음으로 시작하는 경우에 앞말의 받침인 디귿 자음과 뒷말의 첫 소리인 모음이 합쳐지게 되면 그대로 올라갑니다. 그대로 올라가요.
그대로 올라가서 뭘로 발음해? 다로 발음된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뭐가 돼? 꼬단이 된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이 과정을 우리는 뭐라 부르면은 연음 법칙이다 라고 부르게 될 거예요. 연음 법칙. 됐니? 그럼 정리해 보시면은 위에 거부터 한번 볼까? 위에는요, 첫 번째 음절 끝소리 규칙, 음끝이라고 줄여서 적을게. 음절 끝소리 규칙이 적용되고요. 두 번째로는 된소리 대기가 이어진다 라는 거 알 수가 있을 거고, 두 번째는요, 마지막 거는 음절 끝소리 규칙이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연음 법칙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렇게 가시면 돼요. 연음 법칙. 되시겠죠? 한 가지만 더 해보자. 끝이 없어. 닭의 앞에 있다 해서 닭앞이라고 부르게 될 겁니다. 자, 해보세요. 아까 전에 우리 이거 닭은 뭐라고 발음하기로 했었니? 닭이 아니라 뭐 닭. 그러면 얘 처음에 발음될 때 뭐 닭 할 거고. 잘 보세요. 여기는 앞에 보니까 음절이 뭘로 끝나니? 피읍으로 끝나지? 근데 우리 이거 음절 끝소리 규칙에 의하면 뭐만 쓸 수 있어? 가느다란 물방울,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비읍, 이응만 쓸 수 있죠. 그럼 피읍이면 뭘로 발음해야겠어? 비읍으로 발음하는 게 적절하겠지? 그래서 닭, 앞이 된다 이 얘기야. 그러면 확인해 볼 수 있겠네. 여기 있는 리을 기역은 겹자음이에요. 여기 있는 피읍 자음이에요. 그래서 여기 있는 겹자음 중에 리을이 탈락하고 뭐만 남아서 기역만 남아서 닭이라고 하게 될 거고, 여기 있는 피읍 자음은 음절 끝소리 규칙에 의해서 뭐가 되고 비읍이 된다 이 얘기지. 얘는 음절 끝소리 규칙이 적용돼요. 얘는 자음군 단순화가 이루어진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지. 그럼 한 가지만 더 해볼까? 앞에서 했던 거 그대로 가볼게. 여기 앞말의 받침이 뭘로 끝나요? 자음, 기역으로 끝나지? 뒷말의 첫 소리 뭘로 시작하니? 아니까? 모음 확신을 가져. 아로 시작하거나 예로 시작하거나 여로 시작하거나 다 모음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기역이 뒷말의 첫 소리 모음으로 넘어가니까 얘는 최종적으로 뭐가 되겠어? 다 갑이 된다 이거를 아셔야 된다는 거지. 얘는 그래서 연음 법칙에 사용됐습니다 이런 얘기. 그럼 해보자. 첫 번째, 교체가 이루어졌네요. 근데 좀 복잡하게 이루어져 있는 것 같아. 첫 번째는 자음군 단순화, 그리고 음절 끝소리 규칙, 음절 끝소리 규칙 플러스 뭐까지? 연음 법칙까지 사용되었습니다.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네요. 되셨죠? 근데 보세요. 제가 이제 좀 추가로 설명을 좀 해드릴게. 여기는 아니라 앞 같은 경우에 보세요. an, inside, 앞, front의 의미를 갖겠지. 얘네들은 다 어때? 의미가 실제로 존재하는 것들이지. 맞니? 얘네들은요, 전부 다 실질적인 의미가 있다라고 얘기해요. 실질적인 의미가 있고요. 얘네 스스로 단독으로도 사용 가능해. 단독 사용 가능해요. 그래서 실질적인 의미가 있으면서 단독 사용이 가능하다. 실질적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이거를 실질 형태소라고 부를 겁니다. 단독 사용이 가능한 것 같은 경우에는요, 자립 형태소라고 부를 거예요. 형태소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중학교 때도 배웠을 테지만 일단 요 정도만 좀 알고 있읍시다. 그러면은 이런 안과 앞과는 다른 것들을
어떤 게 있냐라고 한다면 은는이가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은, 는, 이, 가 이런 것들. 얘네들은요 실질적인 의미, 그래서 실질 형태소의 반대인 형식 형태소라고 얘기해요. 형식적이다. 다른 말로 문법적 기능을 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얘네들은요 단독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단독 사용 불가능해. 그래서 여기 있는 형식적이고 문법적 기능을 하는 얘를 우리는 형식 형태소라고 부를 거예요. 단독 사용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얘는 의존 형태소라고 부를 겁니다. 뭐 여기에 이런 것도 들어갈 겁니다. 뭐뭐에, 뭐뭐의, 뭐 이런 것들 전부 다 형식 형태소. 근데 제가 이거를 써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잘 봐. 우리 아까 자립 형태소예요? 자립. 일단 요거 좀 다 써놓으세요. 예시를 뭘로 두는 게 좋을까? 아, 이렇게 쓰자. 이렇게 좀 써놓을게요. 예시. 보이니? 지피 뭔지는 알죠? 뭐 지푸라기 할 때 그 지피야. 근데 잘 보세요. 여기 있는 집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지푸라기 할 때 그 지피고, 여기는 앞은 제가 아까 앞에서 얘기했던 프론트 의미를 가지고 실질적 의미를 가지면서 단독 사용 가능하다라고 얘기했었어. 그럼 잘 봐. 그럼 이거 어떻게 발음을 해야 될까? 일단 집 같은 경우에는 피읍이니까 음절 끝소리 규칙에서 피읍이 뭘로 바뀌어야 돼? 비읍으로 바뀌어야겠지. 앞 같은 경우에도 피읍이니까 뭘로 바뀌어야 돼? 비읍으로 바뀌어야 되죠. 그럼 최종적으로는 뭐로 발음돼? 집앞이라고 발음이 돼야겠죠. 얘가 이렇게 넘어가서 집앞이라고 돼야 돼. 근데 잘 봐. 내가 이거를 알려주는 이유가 있어요. 얘는 그러면은 어떻게 발음해야 될까? 이거를 음절 끝소리 규칙으로 바꿔서 발음하는 게 아니다 이 얘기야. 잘 봐. 먼저 내가 결론부터 얘기해 줄게. 얘는 뭘로 발음해? 집회라고 발음해요. 이해되니? 아하, 그럼 견적 나왔네요. 실질 형태소이자 자립 형태소 앞에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해보자고. 음절이 있다고 해보자고. 그러면은 실질 형태소의 경우에는 무조건 뭐 해야 돼? 음절 끝소리 규칙을 적용해야 된다 이 얘기야. 교체가 이루어진다라고 얘기해 볼게. 교체가 이루어져요. 밑에 있는 거는요. 형식 형태소의 경우에는 형식 형태소의 경우는 교체가 이루어진다 안 이루어진다? 안 이루어진다. 이게 핵심인 거야. 교체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럼 당연히 여러분들 시험에 나오게 된다면 이렇게 내겠지. 집회를 이렇게 발음하냐? 이렇게 물어보겠죠. 맞아 틀려? 집회를 지배라고 발음하면 돼 안 돼? 안 된다 이 얘기지. 됐니? 이거 은근 여러분들 헷갈려해요. 학교에서 이제 막 3번이나 2번쯤에 틀린 선지로 이런 거 이제 갖다 들이밀어버리는 경우가 있어. 됐니? 잘 알고 계십시오. 그래서 잠깐만 끊었다가 뒤로 좀 넘어가 봅시다.